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6일 오후 6시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Fear, 작년에 화제가 됐던 책입니다. Fear, 트럼프 in the White House, 밥 우드워드라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을 한 유명한 기자가 쓴 이 책을 읽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큽니다. 하나는 방위비 분담금을 너무 적게 낸다. 현재 연간 약 9천억 원을 내고 있습니다. 9,602억 원 내고 있는데 이건 너무 적다. 그 다음에 한미 FTA를 이용을 해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계속 무역 적자를 준다. 그럼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벌면서 방위비 분담금은 적게 낸다. 또 사드 배치도 미국이 한국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미국 돈으로 사드를 배치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매우 화를 내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바에야 한미 FTA 파괴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틸러슨 전 국무장관, 그리고 마티스 전 국방장관, 켈리 전 비서실장, 이 세 사람이 다 나갔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미동맹은 미국이 역대 동맹 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다. 주한미군은 미국을 방어하는 최전선 부대다. 바로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존재한다. 이러면서 만류를 합니다. 그래도 트럼프는 듣지 않아요. 화를 벌컥 내고 나가곤 하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은 그야말로 사소한 액수를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배로 올려라. 그러니까 약 2조로, 연간 약 2조 원으로 올려라고 했는데 미국 당국에서 1.5배 정도를 요구를 했답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1조 5천억 내라. 연간입니다. 1조 5천억 내라. 그리고 지난달 회의에서는 그걸 또 낮췄답니다. 1조 3천억까지만 내라. 12억 달러입니다. 연간 12억 달러입니다. 한국은 1조 2천억 내겠다 해가지고 1천억 정도로 좁혀졌는데 미국 측이 갑자기 5년 단위로 하던 협상을 이제는 매년 하자. 이렇게 바꿔서 제안을 하니까 다시 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참고로 방위비 분담금은 다른 나라에서도 냅니다. 내는데 일본에는 지금 약 5만 4천 명의 주한미군이 있고 한국에는 2만 8,500명인데 일본은 우리보다 약 6배를 부담합니다. 연간 6조 원을 냅니다. 6조 원. 6조 원을 냅니다. 물론 일본에는 미군 기지가 한국보다 더 많아요. 5만 4천 명이나 주둔하고 있습니다. 6조 원 내는데 일본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요구하면 거의 그대로 받아줍니다. 6조 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서 주한미군이 주1미군입니다. 일본에서 주1미군이 중요한 것과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중요한 것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한국이 절대적으로 주한미군이 더 중요하죠. 더구나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과 대결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이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핵우산과 전략 B-52 같은 전략자산의 한국 배치, 이게 주한미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한미군이 없어지면은 해구산 그리고 전략자산 배치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고 한미동맹 와해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지금과 같은 번영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트럼프를 매우 비판하는 입장이지만은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다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게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액수가 이게 큰 액수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5천만의 생명재산 자유가 걸려있는 주한미군입니다. 주한미군. 지금 올해 우리 예산이 470조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470분의 1이에요. 470분의 1, 1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470조. 복지 예산이 70조입니다. 국방 예산은 47조예요.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비춰서 1조 3천억 요구하는 게 그게 무리입니까? 너무나 값싼 거 아닙니까? 값이 싼 거 아닙니까? 지금 주한미군의 가치를 뭐 몇십조로 잡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있으므로 한미연합 체제를 통해서 일단 유사시에 한국에 전개될 그 수많은 비행기와 항정까지 다 치면은 한 1조 달러가 넘는다고 그래요. 한미연합 전력에서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장비와 병력의 가치를.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억 달러, 12억 달러, 요걸 가지고 1000억 달러 깎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트럼프를 화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트럼프를 화나게 하면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또한 주한미군 감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김정은과 협상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카드로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성의를 보이면 우리는 주한미군 감축하겠다. 이미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카드를 하나 썼습니다. 이제는 그보다 더 본격적인 주한미군 감축 철수를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로 써먹으면은 한국은 전략적으로 크나큰 위기에 몰리고 북한 핵무장한 북한의 인질로 가는 길을 걷게 되는 거 아닙니까? 최악의 경우에. 물론 문재인 정권의 성격, 이념적 성격으로 보면은 반미를 목표로 해가지고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기는 부담이 있지만 미국이 스스로 한미동맹 해체 또는 주한미군 철수를 하도록 유도해 간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알 거 아닙니까? 국방부는. 물론 이 협상은 지금 외교부가 주도하고 있는 모양인데 국방부든 외교부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란 것. 지금 언론이 이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감입니다. 우리 이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올해 말이죠. 6세, 6세 미만의 아동 전원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줍니다. 아동수당이에요. 이 소득 차이를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위 10% 가족의 아동에게는 안 줬는데 이번엔 일률적으로 다 줍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연간 2조 627억 원. 2조가 넘습니다. 이것만 해도 방위비 분담금의 2배나 됩니다. 아니, 아동수당이 방위비 분담금보다 더 중요합니까? 더 중요합니까? 일자리를 정부가 만든다고 해가지고 원래 예산 잡힌 게 23조입니다. 이게 방위비 분담금의 20배입니다. 20배. 놀라지 마십시오. 남북협력기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 북한에 퍼주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퍼주려고 잡아놓은 돈이 1조입니다. 아니, 북한에 퍼줄수록 우리는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남북협력기금보다 남북협력기금이
방위비 분담금보다 같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 핵무장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정권에 1조를 갖다 준다? 그런데 그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을 막아주는 주한미군 분담금은 현재는 1조도 안 됩니다.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 겁니까? 돈을 어디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국민들이 대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트럼프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자. 분담금 다 들어주자. 주한미군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지금 1,000억 가지고 깡느니 마느니 하다가는 트럼프를 화나게 해가지고 트럼프로 하여금 주한미군 감축, 철수는 불가능합니다만은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은 트럼프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감축은 가능해요. 뭐 전투 여단, 1개 여단 줄여버린다. 이런 발표를 한다든지 이 카드를 가지고 김정은과 협상하면은 문재인 정권은 속으로 박수를 칠 가능성이 있지만은 우리 국민은, 우리 국방부는, 우리 국군은 매우 위험한 데 처한다. 돈을 제대로 써야 됩니다. 돈을 제대로.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에 1조 원 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주한미군 분담금은 1조 3천억, 1조 5천억, 뭐 1조 2천억 이거 가지고 따진다? 제발 이걸로 트럼프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